오늘 오전 한인 정치인들과 단체들은 지난 13일 한인 여성이 살해된 건물 앞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시안 대상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4단계 여행 경보를 내리고 한국 여행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뉴욕시가 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공무원 1,430여 명을 무더기 해고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어떤 코로나19 신종 변이가 발생하더라도 광범위하게 예방할 수 있는 슈퍼 백신 개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 일부가 오늘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철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고비를 넘겼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의 여성이 흑인 노숙자에게 무참히 살해된 현장 건물 앞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과 꽃다발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한인 정치인들과 단체들도 현장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시안 대상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맨하튼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사라디 루즈벨트 공원 앞 건물. 지난 일요일 새벽 한인 여성 크리스티나 유나 이 씨가 흑인 노숙자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현장입니다.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건물 앞 가로수에는 촛불과 꽃다발이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오늘 오전 한인 커뮤니티가 희생된 이유나 씨의 죽음을 애도하고 한인 등 아시안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한인학부모회, KCS 등 한인단체와 한인 뉴욕시의원인 민다이와 줄리원 그리고 100여 명의 한인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속되는 한인 대상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같이 모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유날리 부모님들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한인 사람들 지금 걱정 많고 무서울 때 여기 같이 있어서 우리가 더 힘이 세질 거예요. 오늘 집회를 주도한 뉴욕 한인회 찰스윤 회장은 계속되는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기 위해 이곳에 나왔다며 뉴욕시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So we're here today, the community members are here today to express that this is not acceptable, that we cannot tolerate these ongoing events, and that we want action to be taken, and we want results. We don't know what the exact route to those results will be, but we want to live in a safe community where we don't have to worry when we go out of the apartment, where we don't have to worry when we go into the subway that we're going to be subject to an attack.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뉴욕시의 치안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약물 중독 등 정신 이상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거리 곳곳에 노숙자들이 넘쳐나 누구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We need safety. We need safety. 공원에서의 집회에 이어 이유나 씨의 집 앞으로 이동한 한인들은 국화꽃을 헌화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유나 씨를 애도했습니다. 한편 한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면서 주류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오늘 집회 현장에는 공중파 방송 등 지역 언론들이 총출동해 한인들의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규 확진자가 거의 6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한국을 대상으로 4단계 여행 경보를 내리고 한국 여행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으로 여행을 가지 말 것을 미국민들에게 권고했습니다. CDC는 이날 갱신한 코로나19 여행 경보에서 한국과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코모루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생피에르 섬과 미켈롱 섬 등 6개 국가 자치령의 코로나19 수준을 최고 등급인 4단계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나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을 피하고 반드시 여행을 가야 한다면 그 전에 백신을 접종하고 자격이 된다면 부스터샷까지 맞으라고 조언했습니다. CDC는 최근 28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500명을 초과해 발생한 국가를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리에나 웬 조지 워싱턴 대학 밀컨 공중보건대학원 교수는 4단계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많은 지역을 뜻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해당 지역에 가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CDC의 여행 경보상 4단계로 분류된 국가 자치령은 137곳으로 늘었습니다.
CNN은 지난달 초만 해도 4단계로 분류된 나라가 약 80개에 불과했지만 이제 거의 140곳으로 불었다면서 오미크론 변이의 가파른 확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단계로 분류된 국가들의 수는 CDC의 여행 경보에 올라와 있는 전체 국가 자치령의 절반을 넘을 뿐 아니라 1에서 3단계로 분류된 모든 지역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워싱턴 DC는 오늘부터 식당과 술집 등 사업장 입장 시 요구했던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의무화 방침을 해제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사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해제됩니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어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다면서 식당, 술집 등 사업장 입장 시 요구했던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의무화 방침을 오늘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다음 달 1일부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바우저 시장은 코로나19가 예전만큼 치명적이지 않다고 해도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백신 접종을 권유했습니다. 또 학교 내에서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됩니다. 바우저 시장은 더 광범위한 규제 해제 여부는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는 현재 오미크론 감염이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보다 감염은 90%, 입원은 95%가 각각 감소했습니다. 앞서 뉴욕주를 비롯해 뉴저지,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델라웨어, 오리건 등 비교적 엄격한 방역 수칙을 시행해오던 주정부들도 최근 잇따라 마스크 의무화 해제 등 방역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에도 연방정부는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감염력이 높은 지역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고 백악관도 아직은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CDC의 로셸 월런스키 국장은 지난 9일 현 시점의 추세에 따라 지침에 대한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가 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공무원 1,430여 명을 무더기 해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교육 공무원이 914명으로 전체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어제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의 의무 접종 마감 날이었던 지난 11일 최소 1차 백신도 맞지 않은 공무원 1,428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8월 입사한 신입사원에게는 더욱 엄격한 백신 2회 접종 요건을 적용해 이를 충족하지 못한 2명을 이번 해고자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이는 뉴욕시 소속 공무원 37만 명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미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공무원 해고 사례 가운데는 최대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량 해고에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들이 914명으로 전체 해고자 가운데 3분의 2에 달해 가장 많이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주택청 소속 공무원 101명, 교정부 75명, 보건위생부 40명, 경찰청 36명 등이 해고됐습니다. 당초 해고 대상에는 뉴욕시 공무원 4천여 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지만 뉴욕시청 대변인은 해고 위기를 모면한 이들 중 1,000여 명은 마감기일인 11일 오전에 1차 백신 접종서를 제출하며 가까스로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애덤스 시장은 뉴욕시의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미접종자 대량 해고 조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부스터샷 의무화까지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어떤 코로나19 신종 변이가 발생하더라도 광범위하게 예방할 수 있는 슈퍼 백신 개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산하연구소는 곧 인체 대상 임상시험 1단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코로나19 변이뿐만 아니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변이도 막을 수 있는 광범위한 슈퍼 백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산하 월터 리드 육군연구소는 사스 계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 중이고 곧 인체 대상 임상시험 1단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위스콘신대, 보스턴 브리검 여성병원 등에서도 유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는 지난해 9월 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세계 기관에 3,63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보호를 유도하기 위한 혁신적인 백신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사스, 메르스, 향후 박쥐를 통해 인간으로 전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아우를 수 있는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립대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0년 전 사스에 감염된 이력이 있었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서 다양한 변이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항체가 형성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파우치 소장은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광범위한 백신이 개발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내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했었는데요. 디데이를 하루 앞두고 러시아 군대 일부가 오늘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철수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배치했던 부대 일부가 본진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고리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성명에서 임무를 완수한 남부 군관구와 서부 군관구 소속 부대들이 훈련을 마치고 열차와 차량을 장비에 싣기 시작했다며 원래 주둔 부대로 복귀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복귀하는 전차 등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도 함께 배포했습니다. 코나셴코프 대변인은 철수한 일부를 제외한 다른 병력은 각 지역에서 기존 계획대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쟁 진전 분위기가 읽혔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고비를 넘겼다는 관측을 부를 만한 갈등 완화 조치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와 다른 서방 국가들은 이번에 철수한 병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며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NBC 방송은 다른 병력은 기존 계획대로 훈련을 진행한다는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들어 여전히 전쟁 공포감은 가시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전쟁만큼은 막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왔던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실의 쉐릴 니키포로프 대변인은 NBC 방송에 철수한 군대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지지하는 상원 의원이 7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31일 라파엘 원옥 조지아주 상원 의원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서명했습니다. 오늘 의회와 한인 비영리단체 미주 민주참여포럼 애틀랜타 지부에 따르면 라파엘 원옥 조지아주 상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지지한다고 서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상정된 이 법안은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의 가족과 상봉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국무부가 노력하고 국무부 대북 담당 특사가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진행해 그 결과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옥 의원은 이 법안을 지지한 7번째 상원 의원입니다. 같은 조지아를 지역구로 하는 존 오소프 상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동참했습니다. 미주 민주참여포럼의 애틀랜타 지부 미셸 강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미주 한인들의 지속적인 방문과 설득 끝에 원옥 의원이 이 법안에 지지 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당선된 원옥 의원은 조지아주 최초의 흑인 상원 의원입니다.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킹 목사가 심우했던 애틀랜타 에베네셀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원은 상원 법안과는 별도로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북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해 뉴요커들은 교통 혼잡 때문에 길에서 80시간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러시아와 혼잡도는 팬데믹 전과 비교해 훨씬 낮습니다. 어제 톰톰 트래픽 인덱스 2021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는 전국 주요 도시 중 교통 혼잡도가 가장 높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뉴욕시 운전자들이 길에 벌인 시간은 80시간으로 팬데믹으로 외출을 극도로 자제하던 2020년과 비교하면 9% 늘어났습니다. 이어 로스앤젤레스가 2위 75시간, 마이애미가 3위 64시간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대도시들은 길거리에 낭비하는 시간이 팬데믹 전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운전자가 길에 버리는 시간은 2019년보다 2% 적은 데 그쳤고 특히 지난 9월부터 도로 상황이 빠르게 정상화됐습니다. 평균 이동 시간이 교통체증이 없을 때와 비교하면 얼마나 더 걸리는지를 설명하는 뉴욕시의 혼잡도 역시 지난해 35%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37%에서 2020년 26%로 10%포인트 넘게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 겁니다.
한편 지난해 뉴욕시에서 도로 상황이 최악이던 날은 10월 1일로 꼽혔고 한 주 중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시간은 금요일 오후 4시에서 5시였습니다. 다만 전체 교통 상황은 팬데믹 전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러시아워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의 오전 러시아워 혼잡도는 42%로 2019년에 비하면 여전히 12%포인트나 낮았습니다. 한 주간 모든 시간대를 포함해 도로로 나오는 평균 운전자 수는 회복됐지만 재택근무의 확대로 출퇴근하기 위해 러시아워에 차를 갖고 나오는 사람은 확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서부 지역이 1200년 만에 최악의 대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월 LA에서는 기존 강수량의 10분의 1만큼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전문 학회지 자연기후변화에서 과학자들은 서부 지역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1200년 만에 가장 심각한 대가뭄 기간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혹독한 가뭄을 예외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모든 징후들로 볼 때 가뭄으로 인한 극한 상황은 올해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 연구 결과에서 인간이 초래한 기후 위기가 대가뭄을 72% 더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는 기존 강수량의 10분의 1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로스앤젤레스의 역대 기록상 8번째로 건조한 1월로 남았습니다. 2월 중순이 되자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이끈 파크 윌리엄스 UCLA 기후과학자는 대가뭄을 끝낼 수 있는 평균 이상의 비와 눈이 내리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이 가뭄은 한 해 비가 오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그동안 내분으로 갈라졌던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와 미주 한인회장 총연합회의 통합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지난 주말 총회장들이 모여 통합하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지난 2019년 미주 총연에서 미한 총연이 분리 독립했고 지난해 미주 총연이 또다시 내분으로 2개 그룹으로 갈라져 총회장을 각각 선출해 현재 총 3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단체 대표들은 지난 11일과 12일 회동을 갖고 통합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작성된 합의문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김병직, 국승구 씨가 공동 총회장, 서정일 씨가 이사장을 맡는 체제로 통합하고 19일 통합 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지사실에 따르면 뉴욕주 임시장애인 지원국은 오늘 4월부터 생활보조금 또는 보충 영양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가정 중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일회성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수혜 가정은 기저귀 구입비용 명목으로 아동 1인당 140달러를 받게 되고 주 전역의 12만 8,500가구에 약 15만 명의 어린이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뉴욕주 가정폭력방지국도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주거 지원과 이주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뉴저지 티넥 국립도서관의 새로운 관장으로 현신혜 씨가 임명됐습니다. 유학생 출신인 현 관장은 지난 2010년 레오니아 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는 하워드 도서관장을 역임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현 관장은 2008년 뉴욕으로 유학와 맨하탄 프렛 인스티튜트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어제부터 브릿지 상단 맨하탄 방향 우측 차선을 전면 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좌측 차선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사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사이 두 차례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주말에는 금요일 오후 8시부터 토요일 오후 2시까지 통행이 제한됩니다. 맨하탄 방향 좌측 차선 통행이 제한되는 시간대는 퀸즈 방향 좌측 차선이 맨하탄 방향 차선으로 임시 조정돼 운영됩니다. 브릿지 남단 퀸즈 방향 바깥 차선은 매일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통행을 제한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비 내릴 가능성이 이끌고 밤에는 때때로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